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 충북. 네, 또 오늘도 새로운 얼굴들 모셨습니다. 새로운 청년 면접관님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언론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싶은 팩트체크 담당 현슬기입니다. 네, 전 충주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는 충주시민 16년 차 소통 담당을 맡은 소통요정 김리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통 담당인 만큼 청소년과 청년들과 과연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예정입니다. 저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쓰고 자영업자라고 읽는 정책 담당관 이준영입니다. 저는 지원자님이 얼마나 충주를 사랑하시고 저는 그걸 느끼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삼선 시장이고요. 이제 제가 면접을 보는 입장이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동의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소통 면접인데요. 중학생 면접관인 김리윤 면접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잠시만요. 왜 긴장을 해? 네, 혹시 본인의 MBTI가 무엇인가요? EXID라고 대답하라고 하더라고. 아. 김선태가. 유튜브 보니까 난리가 났던데. 요즘 MBTI라고 유행인 거 아시죠? 혹시 MBTI? EXID. 잘 몰랐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대답을 해놓고 났더니 내가 망가졌더라고. INTJ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엄청 내향적이시고 직설적이시면서도 엄청 상상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혹시 맞으신가요? 그래서 이 충주시장 하기에는 좋은 면이 있어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신중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듭니다. 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향적이기 때문에. 혹시 갓생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뭔가 잘해서 보람 있게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아주 맞아요.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갓생을 사신 것 같나요? 오늘은 갓생을 살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쓰레기를 다 들고 나와서 치웠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치우는 거는 제가, 들고 들어오는 거는 아내가, 들어오는 건 아내가, 내보내는 건 내가.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됐습니다.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김선태하고. 네, 참고로 이 질문은 중학생 면접관님이 좀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엄선한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긴장됐는데. 첫 번째로 다음 생에는 차은우 얼굴로 살기 대 지금 얼굴로 시장하기. 지금 얼굴이 더 잘생겼어요. 지금 얼굴이 더 잘생겼어요. 당연히 지금 얼굴로 시장해야지. 네. 차은우에 대한 공격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두 번째로 지금 홍보맨이 엄청 인기잖아요. 네. 그래서 홍보맨에게 시장 자리 넘겨주기 대 네, 시장입니다. 너 이름이 뭐요? 올라오세요, 지금 당장. 아니면 춤TV 유튜버 하기. 둘 다 못하겠는데. 한 가지 하나 골라주셔야 고르셔야 돼요. 됩니다. 꼭 골라야 된다면은 나중에 홍보민에게 시장을 뭐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젠가 풍류를 잘 이해하고 있고 틀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좀 홍보맨과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가요? 안 닮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독해 능력 평가인데요. 네, 제가 지원자님께 해드리고 싶은 말을 여기다 써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쩔TV 박박 갓생 보내려고 했는데 못 그래서 킹받네. 지원자님 알잘딱깔센 하시고요. 금쪽이 되지 마시고 이 시간 만반잘부합시다. 지원자님 알잘딱깔센 이거는 잘 모르겠고 금쪽이 되지 마시고 이 시간 만만잘부합시다. 어쩔 TV하고 갓생, 킹받네 세 가지밖에 모르겠네. 어쩌라고 TV나 봐. 대박 좋은 하루 보내려고 했는데 못 그래서 속상하고 열받아. 지원자님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대답해 주시고요. 사고뭉치 되지 마시고 이 시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까 그 초성만 따서 알잘딱깔센 만반잘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박수만 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제가 사실은 신조어를 몇 개 좀 더 준비를 했어요. 혹시 이 단어들 아시나요? 조태구알, 조태구알. 이 뭐지? 뭐 좋다는 뜻인가? 아, 이거는 충TV와 관련 있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본. 네, 이거 정답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아 유튜브. 네. 그러네. 이런 거 만들어내고 배우는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게요. 아 이렇게 공격하는 게 있으신가요 갑자기? 다시 본색을 드러내. 왜 긴장을 해? 지금 얼굴이 더 잘생겼어요. 그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청년들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준영 면접관님 준비해 주셨죠? 네, 충주를 너무 좋아해서 충주 좋아 인간이라고 불리고 싶은 이준영입니다. 충주시가 청년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죠.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건 내만 들어온다면은 인증을 해주고 융자를 지원해 준다거나 또 그 제품이 우선 구매해 준다거나 또 이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준다거나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좀 용기를 가지고 청년들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소상공인으로서 좀 창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어떤 자금적인 문제로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꼈었는데요. 그 제도에 의지해서 융자나 지원이나 이런 것에 의지하면 발전이 안 되지만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각종 정부나 지자체 지원 제도를 연구를 해서 활용을 해나가면은 그냥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좋은 정책들이 이미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사실 잘 얻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잘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주 톡에 가입하세요. 지금 6만 3천 명이 가입돼가지고 매일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종합판을 보내주고 있는데 클릭만 하면 다 구인 구직부터 해서 다 있으니까. 네, 사실과 과장, 진실과 오류 사이에서 지역 청년의 현실을 알아보는 슬기로운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 키워드는 청년 일자리인데요. 충주시가 올해 10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당시 충주시는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청년들은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건 2021년 충주시가 발표한 사회조사 실태 결과인데요.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서 20, 30대 1위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유치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제 지역 공동체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 육성, 취업 교육 지원도 많이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 다양한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왜 그러냐면은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일자리 자체는 넉넉하고 많이 있고 급여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공장이나 그런 기업보다도 하고 싶은 다양한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인구 20만 도시에서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겁니다. 그 갭이 있죠.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좀 고향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보실 것이 아니라 여기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 많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일찌감치 충주를 떴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많이 공감이 갔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간다면 저는 제 계획상 충주를 떠날 예정이긴 해요. 네, 또한 제 꿈도 아무래도 충주에서는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충주에 1년에 1,000명 정도의 청년이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1,000명의 청년이 충주로 들어와서 일자리를 잡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경치 좋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역동적이고 도시적인 문화를 꿈꾸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을 좀 많이 보충하려고 그래요. 일자리도 그런 문화, 관광, 생태, 환경 쪽의 일자리를 늘리고. 좀 그 미래가 있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 또 뭐 어떤 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주도 미래가 있다. 보통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모르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 만나서 대해보면 충주에는 왜 이런 게 없습니까? 이런 거 해주십시오 하고 막 목소리를 높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조인 것도 있고 우리가 그걸 잘하고 있어서 외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좀 관심을 먼저 가지고 비교를 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팩트체크 키워드는 대중교통입니다. 충주시는 2020년 6월 학생 통합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당시 발표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충주시 청년들의 주요 이동수단 1위가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승용차입니다. 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10대와 20대의 압도적인 2위를 차지한 이동수단이 있었습니다. 혹시 뭘까요? 정답은 바로 도보였습니다. 충주시 시내버스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 중에 2.9점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통환경 개선 사항 1위로 대중교통 노선 확대가 꼽혔거든요. 이거는 10대의 52%였고요. 대중교통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저도 작년에 만 14세가 넘으면서 저만의 버스카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도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충주시에서 저만의 버스카드를 사용하고 싶어서 버스를 한번 타봤어요. 근데 버스를 타니까 제가 실시간 노선을 보기도 너무 어렵고 노선이 너무 뺑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조금 불편한 사항이었는데 저는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서 앉아서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가기까지의 시간, 이 시간이 제가 직접 걸어서 가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충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포기하고 걷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러 다니는 청년들 또 이동을 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 버스 노선을 순환형, 통과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환승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는데 서울 같은 데는 그게 맞는데 우리 충주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좀 연결을 해서 하는 노선으로 전환하려고 해서 내년에 대중교통을 좀 대대적으로 바꿀 겁니다. 앞으로 이제 2023년 전반적인 개편 때 양쪽으로다도 늘어나고 또 필요한 노선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의 소소하고 수수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소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국이라고 합니다. 충주가 고향이고 충주 살면서 느낀 점은 충주는 살기는 좋은데 사업을 하기엔 힘든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다 대도시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회사 또한 젊은 인재들을 구하기에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지난 1년 동안 굴착기 기사가 7명 정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7명이 바뀌었다는 뜻은
한 달 하고 그만두고 한두 달 하고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었다는 건데 임금만 줬다가 나가고 일에 대한 숙련도는 높아지지 않고 엄청난 손실이죠, 그거는. 제가 이제 올해로 30살인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성을 만나기도 쉽지도 않고 풋살팀을 만들고서 경기를 하기에도 버겁죠. 충주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충주에 대한 한 줄평이요. 애증의 도시. 제 고향이라서 좋지만 정말 이렇게 성장이 더딘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네, 이 청년 중소기업 대표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좀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주에서 13년째 살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저와 10년 정도 된 친구들 5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대학교를 타지로 나갔고요. 지금 현재는 저를 제외한 4명이 나머지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치로 보면 20%만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제 지역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저런 업종에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청년들이든 누구든 올라가질 않아요.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건 뭐 충주라서 저게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거 서울에 가도 똑같고 부산 가도 똑같을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각자 자기 입장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 세상이 바뀌고 흘러가는 거를 직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문화도시 측면에서 좀 우리 면접관님들 보시기에 좀 어느 게 또 필요하면 좋을 것 같으신지. 저는 원하는 점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충주에는 축제나 행사가 굉장히 많고요. 분수도 많고요. 정말 그리고 이번 호수축제에서 했던 월디페나 선우정아 가수님 공연처럼 조금 젊은 층이 누릴 수 있는 축제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월디페가 뭔지 다들 아시나요? DJ 페스티벌.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충주의 문화관광 사업이 전문가 중심으로 되기보다는 좀 공무원들 시청의 업무 비슷하게 돌아갔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번 호수축제를 전문가 중심으로 전권을 주겠어요. 그랬더니 당대의 최고의 콘텐츠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축제나 문화를 그런 식으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고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하는 시청 업무가 아닌 문화는 문화 위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아기를 둘째를 조산을 해서 원래 산부인과를 다녔었는데요. 이제 충주에 이제 니큐랑 이제 인큐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원주 기독교 병원에서 출산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원주로 병원 다니고 있어요. 입원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소아과 이제 급하게 갈 병원도 없고. 신생아였는데 저희 아기가 갑자기 혈변을 봤어요. 그래갖고 겁이 나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월요일 날 오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 되겠어서 원주로 바로 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가는 의료진이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거니까 큰 병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충주에도. 불편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도 1시간씩 넘게 걸리고 서충주 쪽에는 그런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소아과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충주 시내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 많은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부인과 진료 때문에 충주에서 좀 병원 좀 찾아봤는데요. 근데 좀 믿음 가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 서울까지 가서 좀 병원 좀 다니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비인후과 쪽으로 아픈 일이 있어서 급하게 충주 의료원을 갔었는데 이비인후과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터미널 앞쪽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좀 2시간을 더 기다려서 진료를 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충북 특히 북부권은 응급 상황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병원 직원인 나도 아플까 봐 무섭다. 충주의 한 종합병원 의료진의 고백입니다. 의료원에도 의사 선생님을 못 구하고
어거지로 구해가지고 모셔놓으면 1년도 안 돼서 다른 데로 스카웃돼서 가버리고 지금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급여를 더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수도권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면 머무르고 안 그러면 아예 안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충주에서 서울 가는 KTX를 이천 부발까지 가고 있는데 이걸 판교로 연장 운행을 하려고 아주 사활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되면은 분명히 좀 달라질 겁니다. 의료 문제는 비단 노인과 약자뿐 아니라 저희 청년 세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좋은 성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뇌변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이름은 장태롬입니다. 저희 남편이 휠체어 장애인인데 휠체어는 내 몸이라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누가 내 몸을 만진다고 생각을 하면 불쾌한 기분이 들겠죠. 그런 것처럼 휠체어도 만지면 불쾌하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일반 패드는 아예 탈 수가 없는 거죠.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기도 힘들죠. 그러려면 저당버스가 100%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주시에는 저당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저당버스는 장애인들만 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유모차 있는 어머니들도 탈 수 있고 노인분들도 탈 수 있습니다. 행복콜이 있다고 하는데 콜답지도 되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복콜에 전화를 했어요. 안 됐어요. 그다음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집에만 있는 거죠. 조기현 시장님한테 부탁이 아니야. 이거는 기본적인 권리고요. 이런 이동권의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의 정말 절절한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상버스가 곧 6대가 도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상버스를 제대로 만들지를 않았고 또 수리할 능력도 없고 또 도로 여건이 기복이 많은 데다 보니까 이 바닥이 얕으면은 다 가지고 고장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다 놓으면 고장 나고 사다 놓으면 고장 나고 그러니까 잘 운영을 못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수소버스가 저상형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6대가 들어오고 앞으로 노후버스를 대체할 때는 다 이제 저상으로다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왜 대중교통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진 어떤 조건들로 인해서 내가 갈 수 없는 곳이 생기고 내가 대중에 속하지 못한다는 기분이 든다는 것부터가 너무 배제적인 사회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휠체어를 싣고 다닐 수 있는 특수 차량이 26대가 있는데 예약을 하려면 전화를 100통을 해도 하기 어려워요. 뭐냐면 같은 시간대나 바쁠 때 몰리니까 좀 수요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약 시스템을 좀 온라인, 오프라인 또 다양하게 좀 바꿔가지고 활용도를 좀 높이는 쪽으로 하고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숫자도 늘리는 쪽으로. 대중교통 개선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실현되길 바라고요. 제한적인 사회가 아니라 포용적인 충주를 기대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그럼 과연 청년들의 시장으로 선출될 수 있을지 그 결과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청년들의 본격 시사 예능 토크 청년 면접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석입니다. 네. 서류 잘 접수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저희 면접관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팩트체크 담당관 현슬기입니다. 저는 현재 충북대 중문에서 수제맥주 펍을 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그리고 또 김동현 면접관님께서는 문화기획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혹시 좀 청주에서 창업하고 문화기획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청주 토박이로 초, 중, 고, 대를 다 나왔고 아무래도 제가 사업을 한다면 청주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느 면접자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에 출연했던 배우 조재명입니다. 누나, 우리 사람 뽑아야 돼. 누나, 우리 사람 뽑아야 돼. 이제 다음으로 우리 이범석 지원자님 자기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범석입니다. 올해가 범띠해죠. 제가 선거 과정에서 우리 노래 중에 범 내려온다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인데? Why not? Why not? 네, 호랑이처럼 예리한 통찰력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청주시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 본격적인 면접에 앞서서 저희 사전에 청년 면접만의 특별한 규칙 소개해드렸는데요. 설명했습니다. 네, 저는 지원자님의 소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알아보는 밸런스 게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제시하는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꼭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게임입니다. 혹시 밸런스 게임 해보셨나요?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건물주라면 전통시장 부지에 초대형 복합 쇼핑몰 짓기 대 초대형 복합 쇼핑몰 부지에 전통시장 짓기. 두 번째. 네. 그 전통 시장에 초대형 건물을 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전통 시장이 먼저 죽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초대형 건물 안에다 전통 시장을 넣는다면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쇼핑몰은 장사도 잘 되지만 일단 지역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잘 돈을 쓸 수 있어야 지역도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전통시장 부지에 설치하는 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전통시장은 자가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충분한 보상이 된다면 복합 쇼핑몰 내에 전통시장 코너를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또 재취업하는 실버 취업 쪽으로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시청의 엘리베이터에 10시간을 갇히게 된다면 누구와 갇힐 건지 고르는 겁니다. 자, 복합 쇼핑몰 조성을 반대하는 상인단체 시민 대 소각장 조성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시민. 소각장. 네. 사실 제가 부시장이나 시장 권한대행 할 때 한 내용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간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충분하고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과 과장, 진실과 오류 사이에서 지역 청년들의 현실을 알아보는 슬기로운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청주시는 사실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주의 한 지역에 소각장이 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인근에도 소각장이 들어서 있을 정도인데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2017년에는 전국의 하루 소각량 중에서 청주시가 18.4%를 처리했고요. 그런데 2021년 청주시 자체 조사 결과 전국 대비 16.7%로 줄었다는 발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봤는데요. 2017년 전국 소각량이 7,925톤이었고 2021년에는 8,714톤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의 소각량은 1,458톤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율만 줄고 청주시 소각량은 같았던 것입니다. 특히 소각장이 몰려있는 북이면 일대에서는 대한민국 쓰레기의 6.2%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팩트체크, 소각장 얼마나 더 태워야 멈출 것인가입니다. 네, 이 소각장이 몰려있는 북이면 같은 경우에는 집단 암 발생 관련한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민관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굉장히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소각장이 입재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청주의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장 신설이나 증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역에서 소각장 이슈로 이제 인명 피해까지 있었지만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던가 관련 대책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책임을 환경부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슬기로운 팩트체크, 이번 키워드는 여성 친화 도시입니다. 네, 청주는 충북에서 가장 먼저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됐잖아요.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그 여성 친화 도시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를 첫 번째로 또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여성 친화 기업 인증제가 있었습니다. 여성 친화 기업은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자 중 전체 인원의 30% 이상이 여성이거나 여성 노동자가 15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사실 이외에는 별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여성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청주시에서 기업 환경 개선금을 주거든요. 이 지원금으로 기업은 여성 편의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휴게시설이나 수유실까지 남성시설의 수보다 부족하거나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화장실도 부족한 곳이 많았고요. 슬기로운 팩트체크, 여성 휴게시설이 부족한 여성 친화기업 인증은 모순이다입니다. 저희들이 여성 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아서 환경 개선 자금도 지원을 해주면 당연히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수유실이나 휴게실을 제대로 설치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여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책 질의 시간입니다. 정책 질문은 우리 김동현 면접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5대 공약 중에 네 번째로 청년이 행복한 도시 청주가 있더라고요. 이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지금 청주시에 시급한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주의 청년들이 저는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거 때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그 창업 공간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게 시내에 있는 대연 지하상가 그리고 명암타워 그리고 원도심에 있는 공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창업 공간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주는 지금 청년센터가 굉장히 이미 많습니다. 청년창업센터가 시의 지원을 받는 청년들하고 5959, 도의 지원을 받는 청년희망센터라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부분 지원이 겹칩니다, 많이. 근데 사실은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청년 창업이 51만 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51만 명 중에 청년 창업이 대다수가 서비스업이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서비스업에 창업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창업 자금이라든지 경영 안정 자금이라든지 실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업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딱딱 정해져서 이쪽은 제조업, 이쪽은 뭐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센터마다 성격을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제 대형 지하상가가 28년이지만 저희들이 조기에 반납을 받아서 빨리 청년 창업 공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업 또 아니면 청년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검증은요, 소소하고 수수한 우리 지역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소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9년생 신여명입니다. 7살 때부터 청주에서 살아온 반토박이 청년입니다. 그 인터넷 밈처럼 그냥 청주도 노잼 아니야 라는 정도였던 거를 시에서 나서서 청주는 노잼 도시고 이거를 우리가 꿀잼 도시로 바꿔보자라고 정책을 삼으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노잼 도시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청주에서 소개하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노잼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오니까 그거를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테마파크가 생긴다고 해서 청주시에 테마파크를 보러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문화도시 청주 사업을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층까지 두루두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고 또 참여를 해봤는데 오히려 그렇게 놀이문화, 청주, 기록문화 원래대로 하던 거를 쭉 10년, 20년으로 가는 게 더 맞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사업들과 별개로 새로운 거를 자꾸 시작하다 보니까 단기성으로 테마만 바뀌고 결국에는 아무도 청주가 어떤 도시다라고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봐 그것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노잼 도시 청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잼 도시 3대 도시 중에 우리 청주가 들어서 이제 그런 오명이 생긴 것 같은데 청주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뭐 산성이나 뭐 이런 몇몇 장소 외에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상 바로 앞에 있는 청주도 가만히 있거든요. 야 조용히 해. 대전이 지금 노잼 도시로 가고 있으니까 야 우린 조용히 해. 청주가 진짜 재미없는데. 민자를 유치해서 대규모 관광 테마파크라든지 유락시설을 조성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민 또 아니면 외지인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청주가 노잼 도시라서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꿀잼 도시도 거의 대부분 많은 지역들이 똑같은 테마파크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살리는 것이 청주를 청주답게 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극하는 청년으로서 이제 그 재밌으려면은 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지원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놀거리, 갈 곳이랑 놀 곳이 있어야 되는데 청주에는 정말 그냥 퍼져만 있지 뭔가 어디 가면 뭘 볼 수 있다, 어디 가면 뭐 공연을 볼 수 있다 이런 그 장소가 없습니다. 옛날 청주시청 청사부터 뭐 소나무길, 지하상가 성황길로 이어지는 이 공간을 지금도 일부 시설은 있습니다. 야외 무대도 있고 공연장이 청주에도 몇 군데 있지만 저희가 실현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전문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석하게도 청주는 연극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연장은 청주예술인당 대공연장, 충북학생교육문화원밖에 없습니다. 제주청 5층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연장도 있는데 그곳은 이제 공연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좋은 세미나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연극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는 않네요. 그런 공간을 우리 시 예산으로도 저 공연장을 연극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한 번만 더 듣고 가겠습니다. 네. 네, 그 지원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연극 분야가 이제 조금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공감을 해주시니까 저도 갑자기 든 이제 제안인데요. 저희도 매년 창작 기획 공모를 진행을 하고 그 선정된 작품을 공연으로 올린다면 저희들이 좀 더 창작할 수 있는 환경도 좋아지고 좋은 작품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거 쪽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이군요.
오늘 이런 자리군요. 근데 여튼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년부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공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수 의견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에서 32년째 살고 있고요. 인권연대 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 거리가 너무 좁거나 턱이 높아서 다 차량 중심의 도로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민을 좀 안 하고 싶어요. 제가 갈 수 있는 건물이나 화장실 고민을 안 하고 좀 자유롭게 다니고 싶고요.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에도 분명 이제 얼마 전 24시간 즉시 콜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대기 시간이 여전히 예측할 수가 없고요. 자차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지자체장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합니다. 근데 어떤 관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후보 시절에 꿀잼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기업과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꿀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꿀잼인 도시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원자님 좀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가슴이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의 심정이나 생활 불편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 달 동안 21번이나 계속된 시위는 오늘로 일단 끝이 났지만 그동안 시위대는 시민들로부터 욕설과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게 타고 다니면 저희들도 안전하게 탈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장애인이 느끼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최대한 빨리 개선도 하고 필요한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무장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의 인식에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 이동권 시위 때도 그 장애인들에게 시민의 발을 묶는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곤 하잖아요. 근데 대중교통을 시민의 발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을 비롯해 이동약자에게 제한적인 교통수단이라면 그것을 정말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많은 장애인분들이 또 그 해피콜이나 장애인 콜택시를 많이 늘려달라는 건의가 많으셨는데 이건 내년부터 더 많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다솜입니다. 미세먼지 그리고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 산업단지 이렇게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 좀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0대 공약 88개 이행 과제를 보면은 환경 정책에 대한 내용을 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여전히 산업단지라든지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성장, 개발 이런 산업에 대한 정책이 대부분이고 환경 정책은 두세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무심천, 미호천, 친수여가 공간을 개발한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 제 생각에는 친수여가 공간보다는 미호관과 무심천은 이 수질보건 문제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을 하고 또 뭔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대로 둘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환경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아이들이 바깥에서 뛰어놀 때 미세먼지를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이렇게 좀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특히 청주는 소각장이 지금 많이 있고 공기질에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조속히 해결되고 또 자연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청주 오송 경제자유구역의 법정 폐기물 매립장이 외지 폐기물까지 들여와 처리하겠다며 용량을 3배나 늘리는 증설을 추진 중입니다. 안 그래도 소각장 등 전국 폐기물 시설이 몰려 특히나 민감한 청주시와 주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 공약은 없는 건 아니고 환경 정책 분야에 대해 공약도 제시를 했지만 환경만 우선시한다고 시민들이 행복하거나 도시의 성장 발전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고 개발이나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하고 입지 선정할 때도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충분히 고려해서 입지도 선정을 하고. 저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순간 반환경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일의 환경 수도라고 불리는 프라이부르크처럼 청주도 환경 수도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예상 답변 중에 못다한 말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항상 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실은 우리 시 공직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청년을 위한 걸 뭘 한다고 하는 게 과연 제대로 진짜 그 청년을 위한 정책인지 또 아니면 실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현장에서 청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고 그걸 정책화하는 그런 과정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나오실 의향 있으신가요? 근데 이런 기회도 좋지만 카메라 없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자님 혹시 좀 어떠셨나요 오늘 자리? 합격하실 것 아니 늦게까지 하고픈 거 하고 다 잤다고 느낄 때쯤 숨을 고르고 일어나다 괜찮다고. 합격증 성명 조길형. 지역 현안을 남은 4년간 속도 있게 풀어가기를 바람. 제가 당선증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 합격증을 받았는데 당선증보다 더 기쁩니다. 우선 합격증을 좀 자랑을 좀 많이 하고요. 저런 식으로 청년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다양한 청년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이 중심이 돼서 활력이 넘치는 그런 청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가 빨갛게 떠오르